알파입니다. 가장 빠르게 지금 상황들을 좀 전달을 드립니다. 와, 이건 진짜 정말 미친 상황이에요. 제가 기다렸던 게 바로 이런 것들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저는 실험적인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일인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어제 좀 이제 모니터링을 하다가 갑자기 주피터랑 레이디움이 오를 자리가 아닌데 오르더라고요. 왜 그러지 봤는데 왜 그런지 봤어요. 근데 이게 실질적인 수요 때문에 올라가는 걸 좀 느꼈습니다. 실질적인 수요 때문에. 레이디움과 주피터 같은 경우에는 솔라나 덱스를 주로 거래하는 거래소거든요. 그 주피터까지 추가가 돼요. 솔라나는 뭐 여러 가지 이더리움 체인에서도 여러 가지들이 있겠지만 대표가 되는 게 유니스왑이거든요. 보통은 유니스왑, BNB는 팬케이크 스왑, 그리고 이제 트레이더 존은 아발란체가 있을 텐데 솔라나는 주피터까지가 추가가 됐습니다. 이 두 가지. 근데 둘 중에 어디에 쓰시더라도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주피터에 있는 게 그 레이디움에 있고 레이디움에 있는 게 솔라나가 아니고 주피터에 있기 때문에 뭐 거기에다가 덱스 툴까지 연동을 해서 쓰면은 더 편하죠. 보통은. 근데 어제 북 오브 밈이라는 이 밈코인이 어제는 트위터나 이런 것들도 업데이트가 안 되는데 지금은 또 연결이 됐네요. 그리고 상장도 되게 빠르게 됐습니다. 시가총액 5천억일 때 상장을 했어요. 뭐 빠르게 게이트, 후오비, 쿠코인, 빙엑스, MXC 뭐 앞으로 뭐 바이비트나 이런 데 상장해버리면 미친 거죠. 선물까지 상장해버리면 선물은 이미 좀 몇 개가 상장이 됐거든요. 바이비트는 이미 상장이 됐네요. 그냥 미친 상황이에요. 이게 뭐냐면 제가 뭘 느꼈냐면 뭐 와이프라든지 이런 봉크라든지 이런 코인들이 상승하는 주기가요 거의 두세 달이 걸렸습니다. 처음 상승하고 야금야금 올라가지고. 근데 이거 북 오브 밈이라는 이 민코인은 단 하루 만에 이렇게 됐어요. 단 하루 만에. 단 하루입니다. 거래 시가총액이 거의 1조 가까이 되고 있고 시가총액이 거의 한 200억에서 시작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볼륨이 이 덱스 거래량이 7천억이 나왔습니다. 이건 역대급인 상황입니다. 역대급이에요. 역대급. 정말. 자, 거래 이거를 보시면 왜 미친 상황인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자 레이디움에서 많이 되죠. 레이디움. 주피터는 상장이 안 됐습니다. 지금. 자, 여기 거래량을 보시면요. 북오브 밈이 7천억이고 2등짜리가 900억이에요. 거의 한 7배 차이가 납니다. 미쳤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제가 뭘 느꼈냐면 와, 진짜 돈 많은 세력들이 이렇게 맘먹으면 덱스에다가 이런 식으로 마켓 메이킹을 할 수가 있구나. 단기간에 이것도 그냥 어쨌든 와이프랑 이런 것들을 돈을 엄청나게 막대한 수익들을 번 거죠. 그러니까 덱스 볼륨이 7천억이 나오는 건 이게 처음이에요. 뭐 와이프나 이런 애들도 이 정도까지 안 나왔어요. 그냥 1, 2천억 나와가지고 뭐 게이트랑 이런 데 상장해가지고 바이낸스 뚫고 바이비트 뚫고 막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게 아니고 단 하루 만에 세력들이 드디어 지금 시작이라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솔라나 덱스 거래하실 때 수수료가 거의 제로입니다.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는데 이거를 다가오는 이더리움 불장이 오기 전에 예행 연습을 하는 거구나. 테스트를 하는 거구나라고 느꼈어요. 이제 이더리움 수수료가 이렇게 솔라나처럼 좀 이제 솔라나 정도까지는 아니겠지만 굉장히 싸지는 구간들이 얼마 안 남았거든요. 한 달? 한 달 좀 넘어서 그런 이제 마켓 메이킹 이제 기존의 중앙화 거래소에서 이제 이 유동성을 공급했던 세력들이 이제 그대로 덱스에서 공급하는 그런 연습들을 하는 것들이 느껴졌습니다. 뭐 인위적으로 뭐 이제 거래량 부풀려서 막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 정말 이 상황들이 나오는 게 더더욱 덱스 불량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게 만듭니다. 엄청난 장들이 오겠구나. 단 하루 만에. 지금 시장 참여자들이 그렇게 많지도 않단 말이죠. 덱스에. 왜냐하면 중앙화 거래소에 다들 몰려 있으니까. 와, 이런 장들이 만들어 주겠구나.
미쳤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정도 속도면은 뭐 더 갈 수는 있겠는데 저는 그냥 어쨌든 먹을 거는 많다라는 주의이기 때문에 굳이 뭐 이런 것들로 뭐 아쉬움을 느끼시는 사람 분들은 없겠죠. 그렇게 따지면 뭐 모든 먹을거리들을 다 놓치고서 아쉬움을 느끼면서 살면 미쳐버립니다. 그래서 그냥 좋은 사례들이 있구나 이 정도로만 느끼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가장 빠르게 전달을 드립니다. 덱스 대불장, 이더리움 덱스 대불장이 오기 전에 수수료가 싼 솔라나 계열 얘네들로 지금 연습들을 하고 있구나. 미쳤습니다. 어제 그래서 이제 트위터나 이런 것들이 하나도 업데이트가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이제 이거 확신을 갖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니요, 트위터도 없고 이런 것들도 다 없으니까. 그때는 시가총액이 2천억이었거든요. 근데 진짜 맘만 먹으면은 그냥 오히려 그런 뭐 불확신을 들던 말던 세력들이 올린다면 올리는 거였죠. 다 올리고 나서야 이것들을 업데이트를 합니다. 트위터, 뭐 텔레그램, 코인마켓캡 해가지고 이렇게 물론 이 북오브 밈이라는 걸 어제 비풀이라는 그 예전에 몇백억치의 그림 시리즈를 팔았던 비풀이라는 크립토 작가가 있거든요. 그 사람이 언급해서 뭐 그런 것들도 있겠는데 무언가 좀 이제 이런 인위적인 움직임들이 드디어가 아니고 어쨌든 연습들이 시작이 됐구나. 단 하루 만에 이렇게 된 것들은 처음입니다. 근데 제가 다른 것들을 좀 추천을 못 드리는 게 추천도 아니고 지금 솔라나 계열 중에 그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좀 올랐다가 떨어지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간단하게만 보여드릴게요. 이게 수수료가 싸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참 시장 참여자가 지금은 적다 보니까 이게 좀 구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 분석하는 방법도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마이너스 99%를 찍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고점 찍고 이렇게들 그냥 진짜 배기 세력들을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진짜 배기 세력들을 찾기가. 근데 아직까지는 덱스의 참여자들이 없다 보니까 이런 식의 움직임들이 많이 나오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 나중에는 이렇게 그냥 이런 스캠 같은 그냥 바로 이제 상장하자마자 올리고서 덤핑해버리는 이런 코인들의 상황이 조금 더 길어질 것 같아요. 조금 더. 단 하루 만에 끝나는 게 아니고 시장 참여자들이 많아졌을 때는 그러면 좀 이제 치고 빠지기에도 먹을 것들은 있긴 하겠죠. 물론 여기에서도 뭐 차익을 보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래서 이게 좀 이제 어떻게 보면 몇 일 정도는 좀 가지고 가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좀 이제 바로바로 하락들을 해버리는 것들이 많다 보니까 이게 감히 덱스를 당장에는 좀 분석하기에는 좀 힘든 것 같아요. 중앙화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으면은 그래도 이런 식으로 움직이면 나오진 않거든요. 그런 애들을 상장을 해주는 것도 있고요. 거래소에서 선별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런 식의 좀 이제 좀 위험성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솔라나 덱스는 좀 테스트로 그냥 한번 소액으로만 해보시면서 좀 이제 이런 장이 있구나 이 정도만 느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일단 가장 모범적인 사례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 저는 이거 보고 놀랐거든요. 진짜 제가 말했던 이더리움 많이 가지고 있는 세력들이 똑같이 이더리움 마켓에서 이런 것들을 재현을 할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막 급하게 준비할 필요가 없어요. 막 그 덱스 불장 뭐 덱스 뭐 준비해야 되나 이럴 필요가 지금 당장 막 엄청 급하게 준비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이더리움 많이 가지고 있는 세력들이 똑같이 이런 식으로 만들어낼 거예요. 그거 지금 연습 과정입니다. 그래서 뭐 급하게 뭐 덱스 포트폴리오 짜고서 물론 전 다 짜놨는데 굳이 덱스를 뭐 지금 들어가야 되나요? 뭘 해야 되나요? 준비해야 되나요? 그럴 필요가 없다니까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솔라나 그냥 많이 가지고 있는 세력이 그냥 올린 거예요. 거래량이 거의 이 정도 나온 게 제가 없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더리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더리움 스테이킹된 물량들 보상받은 물량들 그냥 이더리움 많이 가지고 있는 세력들이 똑같이 이더리움 마켓에서 이런 식으로 마켓 메이킹을 할 거라고. 이거 지금 그냥 수수료가 싸니까 연습하는 과정입니다. 솔라나 여기에서. 미친 상황들이 다가오는 게 어느 정도인지 체감이 되시죠? 미친 상황들이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덱스 불장이 왜 올 수밖에 없는지 그냥 돈 많은 세력들이 마음대로 그냥 주무르는 겁니다. 이더리움 많이 가지고 있는 세력들이.
시장을 부풀려서 펌핑들을 만들고 이것들을 다 이제 결국에 나중에는 끝은 흡수예요. 다시 흡수하는 겁니다. 이더리움으로 부풀린 이더리움 마켓을 결국에는 그게 꺼지면은 다들 또 이제 세력들은 이더리움을 가지고서 먼저들 나오겠죠. 그 빠지는 타이밍도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앞으로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말하는 이 덱스 불장이 왜 올 수밖에 없는지 모범적인 사례를 가장 빠르게 전달을 드렸습니다. 부고부님. 뭐 여기에 대한 판단은 직접 뭐 테스트로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 앞으로 먹을 거는 많을 겁니다. 특히나 덱스에서 정말 많을 거예요. 덱스에서 지금은 중앙화 거래소가 몰려 있는데 정답은 이제 앞으로 한 달 이내에 덱스로 몰리는 현상들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선물 거래로 몰린다? 아닙니다. 이번에는 올해는 다릅니다. 이 그 현물이나 이런 것도 물린 것들에 대한 이제 해칭으로 다시 이제 맨징으로 복구를 하려고 덱스로 몰립니다. 이 모범 사례를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세력들은 큰 그림들을 준비를 하고 있다. 다음은 이더리움이에요. 하지만 지금 좀 시간이 남았어요. 아직 그 덴쿤 업그레이드가 성공적으로 진행은 됐지만 모든 것들을 통합해서 또 이제 적용을 시키는 데까지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 이런 장들이 있구나, 이 사이클이 다가오고 있구나, 준비들을 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느끼시면서 좀 시장을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뽀모 느낄 필요가 절대 없고 조급함 느낄 필요가 절대 없다. 이런 식으로 돈 많은 세력들이 마음만 먹으면은 이렇게 신규 상장된 애들을 신규 상장된 거예요. 이거 예전부터 있었던 거 아닙니다. 거의 엊그제 저녁이니까 거의 그냥 24시간 전에 신규 상장된 걸 이렇게 만든 거예요. 돈 많은 세력들의 편승을 해야겠죠. 결국에는.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